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아침 9시 3분입니다. 자, 오늘 조금 또 빨리 녹화를 하는 게 어젯밤에 좀 비중을 좀 크게 잡으라 이런 식의 말씀 드렸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드리려고 빨리 녹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뭐 보시다시피 일단은 한 번쯤 이제 인버스를 잡아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그리고 어떤 큰 목표치를 가지고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인버스를 큰 목표치를 갖고 잡아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어쨌든 모릅니다. 오늘 어떤 그림이 나와야 인버스를 더 홀딩할 수 있는지 이런 그림 정도는 이제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시겠죠. 예를 들어 오늘 나오면 안 되는 그림이 뭘까요? 오늘 인버스를 잡아놨는데 오늘 이렇게 선물이 상승 마감해. 또 아니면은 풋옵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 마감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러면 안 될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두 가지 날인 거예요. 오늘은 지금 현재 2거래일째 고점을 확인했는데 3거래일 고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할 수도 있는 날이다. 오늘 잘못하면 한 번 더 위쪽으로 칠 수도 있는 날이다. 물론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해도 장중에 뭐 다시 되밀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저의 심증일 뿐인 거고, 아무튼 오늘 할 수 있는 건 그거다. 위쪽으로 한번 올랐다가 밀리면서 이렇게 다시 고점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어제까지 이거래일 고점 확인한 걸로 시장이 만족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시세를 주거나 할 수도 있는 날이다. 두 가지 가능성 열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를 대략적으로 머리 깔아 놓으시고, 그걸 대충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종가상으로 결과적으로 뭐 차분차분 매집을 해 보시는데, 종가상으로 어딜 넘어가면 이건 아니다 라든가 어떤 그런 식의 판단은 분명히 깔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하게 잡아보라고 했던 것은, 일단은 분석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 자체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이번 11월 달에 상승했던 요만큼 같은 경우는 선물이 11월 달 이만큼 상승했던 것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워낙 많이 올랐던 자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6월 달에 요만큼 빠지고, 또 그리고 9월 달에 요만큼 빠지고 했던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그런 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의미에서 크게 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적으로 뭐 물량을 어떻게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어젯밤에 걱정돼서 리플로 써놓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지금 계좌 상황과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분석은 똑같이 나와도, 지금 엄청난 기회야 라는 분석이 똑같이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은 현재 내 계좌에 내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고, 뭐 얼마나 플러스고 얼마나 마이너스고, 내 여유 현금은 얼마나 되고, 난 또 이 자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고, 이런 거에 따라서 대응은 유연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큰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기회라는 말씀을 듣고 계좌에 마이너스가 많이 찍힌 사람이 몰탁이라는 거하고, 아예 현금만 갖고 있던 사람이 몰빵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심리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은 각자 다 다르게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이 자리는 어쨌든 중요한 큰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던져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각자 여러분들이 알맞게, 특히 물타기 같은 경우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싶어서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물타기는 아시다시피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 불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물타기는, 아시겠죠? 손실난 포지션에다가 비중을 더 얻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되면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물타기는 진짜 조심하라는 말씀. 예를 들어서 많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물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사실 아직 이 자리도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쉽게 말해서 아직 확인된 게 아니에요. 아직 고점이 나왔을, 코스피의 역사적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사실 인버스를 잡기는, 엄밀히 따지면 기술적으로는 위험한 자리예요. 다만 지금은 뭐 RSI가 어떻고 심증이 어떻고 어쩌어쩌 하기 때문에 큰 기회라고 본다라고 분석은 드렸지만, 엄밀히 진짜 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자리도 사실 인버스는 위험해요. 지금 자리도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인버스 뭐 물타기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타기란 거는 이미 갈 때까지 가서 이제 최후의 한 방을 더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연한 의지나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실 분들은 진짜 안전하게, 야 나는 300을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뭐 이런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300이란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뭐 넥라인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를 붕괴시키면 뭐 하락 ABC가 시작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물타기 하실 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물렸냐, 얼마나 기존의 물량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소한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된 뒤에 물을 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지금은 어쨌든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속에서 여기서부터 꺾일 거야 라고 공격적인 무엇이 가능하지만, 이미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위험을 더 감수하기는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능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확신이, 난 진짜 확신이 서고, 난 지금 내가 여기서 물 탄 거에 대한 앞으로 절대 후회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난 여기서 뭐 주식하는 사람이면 이런 자리에서 인버스 해봐야지, 이 정도의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다면은 웬만하면 인버스를 물 타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물려서 물 탈 거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추세가 전환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많이 물리신 분들은 이미 위험을 한번 감수했기 때문에 더 위험을 감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위쪽으로 한 번 더 고점 테스트를 확인해서 3거래일째 고점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쑥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대응들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일단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선물이 미국장이 어쩌고저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갭으로 안 떴죠. 그죠? 오늘 갭상승 갭하락이 없이 거의 보합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풋옵션도 보합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날 이 거래일쯤 저점 다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날에 풋옵션의 가장 안 좋은 그림이 갭상승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갭상승 자체도 많이 하지 않아서, 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갭상승을 하면 왜 안 좋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팍 튀었다. 여기서 팍 튀면 어떻게 돼요? 이 기본적으로 풋옵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어 내려오는 이 매도 추세 안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갭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풋옵션 매도 때리고 싶었는데 마침 갭으로 튀어 올라 줬구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강력하게 매도를 때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오늘 갭상승 없었죠. 갭 하락도 없었어요. 그냥 보합에서 출발했어요. 일단 이런 거를 보면은 솔직히 풋옵션에 오늘 하락 쪽에 좀 시장이 메이저 세력들이 이 시장의 어떤 하락에 대한 생각이 좀 있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미국장을 먼저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좀, 아무튼간 코스닥도 뭐 어차피 본 김에 계속 봅시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승 출발했죠. 갭상승 출발해서 좀 밀리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모르죠. 뭐 어쨌든 어제 저점 같은 거 빨리빨리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천천히 하세요. 아직 시세가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지금은 슈팅이 쏟아지고 있는 자리이니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3월 달에 폭락 쏟아질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금 저는 여기나 3월 달에 이 자리나 지금 이 자리나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차트의 방향만 이제 3월 달은 아래쪽이었고 지금 위쪽이라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뭐 투매는 받으라고 하니까, 인버스 쪽에서 어쨌든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으니까 뭐 큰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어제 코스닥 쪽 어쨌든 기준 다 말씀드렸죠. 종가상으로 어디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쌍바닥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지 잘 보시고요. 쌍바닥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잘 한번 보시고, 물론 1110원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1110원을 돌파한 척 하는 게 우선이고요. 1110원을 돌파한 척 한 다음에는 1115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야 된다. 1115원 넘어간 뒤에 원화 약세에 베팅해도 늦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요. 미국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는 혼조 마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S&P는 조금 빠지고 나스닥은 좀 강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이슈 같은 건 없고요. 뭐 경제 지표가 몇 개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다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참 오늘 밤에는 미국장 휴장하죠. 여러분 오늘 밤 미국장 휴장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뭐 땡스기빙인가 뭐 있죠. 그래서 오늘 쉬고 내일 좀 빨리 폐장하든가 미국 시장이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들 잘 확인하시고요. 뭐 딱히 다른 뉴스는 없었으니까 바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뭐 이런 모습들. 상승 종목이 당연히 적겠죠. 43%, 3,300 종목이 상승하고 4,000 종목이 하락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도 사실 시장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여기 이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좀 같이 말씀을 드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어떤 분이 리플을 남겨주셔갖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리플을 남겨주셔서 저도 이제서야 좀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어떤 투자 지표로서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보면 괜찮겠다. 이게 뭐냐면 어버브 SMA 50 빌로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냐, 5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냐를 계산을 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 200일 기준 200일 이평선 위쪽에 있는 종목이 몇 프로냐, 200일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이 몇 프로냐를 통계를 낸 건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어떤 지표가 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지금 51선 위에 있는 종목 수가 6,400 종목이고 51선 밑에 있는 종목이 1,200 종목이니까 일단 거의 전 종목이 다 51선 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 200일선 기준으로 봐도 6,397 종목이 200일선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83%의 종목이 200일선 위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시장 전체의 온도가 몇 도인지, 시장 전체가 지금 몇 RPM 정도로 달리고 있는지, 시장이 힘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는 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떤 투자 매매의 지표로서 이용을 하고 싶으면은 근데 역사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200일선이나 51선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까지 뭐 시장이 3월 달에는 뭐 200일선 밑에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었냐라든가, 그러니까 시장이 꼭지에 있을 때와 시장이 뭐 바닥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각각 그 이동평균선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이런 51선이라든가 200일선이라든가 이런 그 비율들이 몇 프로가 됐냐라는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시장 큰 변곡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 좋은 지표로서 연구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데이터, 역사적인 데이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혹시 힌트 있으시면 본인만 알고 계시지 말고 저한테도 좀 자료 좀 던져 주시고요. 저도 한번 찾아는 볼 건데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데이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문득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됐나를 좀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 시장은 이제 오버슈팅이 거의 다 나왔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한국 시장이 오버슈팅이 거의 다 나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승의 기운은 충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약간 어쨌든 이 훈훈한 열기는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위험 자산들이 올라가려는 이런 상승 분위기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코스피 같이 먼저 달아올랐던 친구들은 어젯밤 막 음봉을 맞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놈들도 생기는 거고, 반면에 뭐 나스닥이라든가 뭐 S&P라든가 일부 친구들은 이 와중에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먼저 와서 여기서 음봉을 맞고 있는 사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좀 들어올라서 여기 살짝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오는 거고, 특히 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약간 전 세계 시장이 혼조 구간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11월 달에 이렇게 폭등을 시작했잖아요. 전 세계 증시가 전 세계가 이 동시다발적으로 커플링이 되면서 11월 달에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이제 11월 말이 되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부담스럽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그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고 혼조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같은 미국 나스닥은 어제 오르고 뭐 S&P는 어제 뭐 좀 떨어지고 뭐 이 와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뭐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밀리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이거를 돌파한 차게 가서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방향성들이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으니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이제 코스피가 꺾인다고 해서 미국이 곧바로 자빠진다라는 생각까지 연결시키는 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차분하게 지지와 저항만 확인하시면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붕괴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냥 좀 차분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떤 기회가 당장 눈에 보인 거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눈에 보인 거지, 미국하고 뭐 이런 아직 미국 주식시장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회가,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아직도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 아래쪽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이 상승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미국장이 버텨주고 있고, 미국장이 이렇게 버틴다라는 이야기는 한국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폭락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 인버스나 이런 하락 쪽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장 얘기가 나도 자꾸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참 신기하네요. 참 어떻게 이게 대본을 안 쓰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일이 좀 있는데, 자, 아무튼간 보시면은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렇게 박스권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6월 달에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구간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건 박스라고 하긴 좀 뭐하고,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아마 박스권 정도를 만들면서 몇 번 정도 아마 이 위쪽을 다시 아마 테스트할 거예요. 쉽게 그렇게 하방 쪽을 막 쉽게 내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제 박스권의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면은 뭐 325에 350, 좀 크게 나오면은 뭐 제 생각엔 이 정도, 300에서 350 정도 뭐 박스권을 그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어요. 이게 뭐 물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3월 달처럼 시원하게 막 이렇게 음봉으로 쏟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시원하게 쏟아질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잘 안 들고요. 아직 좀 그런 건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고, 또 이렇게 여기서 시원하게 이렇게 막 폭락을 해버리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금융위기는 없어지는 거고, 여기 오히려 이 부분에 쌍바닥 나오면서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엔 어쨌든 그래서 이래저래 이 구간 어딘가에서 이제 박스를 그리면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평선들이 여기서 21선하고 61선 쫙 모아놨는데 이번에 다시 펴졌잖아요. 이런 이평선들을 수렴시키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렴시키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인버스에 대한 매수 기회는 많이 주긴 많이 줄 거예요. 많이 주긴 많이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가 박스권을 만들거나 어쨌든 이런 사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오버슈팅이 나오든 어쨌든 해서 뭐 얘네도 추세가 뭐 돌아서거나 이런 시간도 필요한 거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비중을 크게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앞으로는 대박이야, 이제 무조건 하락밖에 안 남았어 라고 보시기는 그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좀 차분하게 보시고 어디까지나 매집의 기회로서 활용하셨으면,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고, 아무튼 미국 시장 S&P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이거 11월 9일 날에 고점 못 넘었다, 그죠? 물론 오늘 밤에도 또 넘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을 확인했다, 하루 정도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만 보고 들어가기는 좀 빠릅니다. 하루 정도 더 제 생각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현물지수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이려나? 현물지수로 보셔도 그죠? 지금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죠? 오늘 밤에도 밀려준다면은 어떤 베팅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뭔가 돈을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릅니다. 그죠? 아직은 좀 빠르고요. 그리고 꺾일 거면 나스닥도 같이 꺾여야 되는데, 어제 나스닥 올랐죠. 나스닥 올랐어요. 물론 지가 올라봐야 여전히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여전히 11월 9일에 고점도 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기다려 봐야 된다. 그죠? 나스닥이고 S&P고 다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뭘 볼라 그랬지? 달러. 변동성부터 좀 볼까요? 변동성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워낙 많이 올랐어 갖고 지금 지쳐서 좀 자빠질 수도 있는 자리지만 미국은 이렇다고요. 미국은 아직도 뭐가 진행 중이다. 그죠? 한국은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아직 타이밍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변동성 지수 약 이 정도 못 드리면 되고, 달러 인덱스도 그런 거예요. 달러도 솔직히 얘가 빨리 반등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미국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유가도 어제 고점 돌파 안착해갖고 전고점 넘어갔고, 또 그리고 S&P도 솔직히 좀 어쨌든 아직까지 강한 모습. 이건 S&P 어제 모습은 그냥 상승 중 눌림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나스닥도 어제 뭐 오르고 이런 모습들 보면 아직까지는 어쨌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상승에 대한 기운이 조금 강하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번에 물량을 잡아본다면 좀 크게 잡는다는 생각을 하긴 하되 천천히 좀 어떤 경계감을 갖고 해보시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한국이 좀 빨리 온 것 같다. 근데 이게 전 세계가 다 같이 동조화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직 동조화된 구간은 아니니까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디까지 했더라? 예. 미국 시장 내용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